아이고. 안녕하세요, 황입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강에 왔는데요.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저희 밖에 사람들이 엄청 그 제트스키를 엄청 타고 있네요. 자, 그래서 오늘 가져온 바디는 니콘의 35ti입니다. 이 채널 초기에 처음에 리뷰한 바디가 이제 콘탁스 T2잖아요. 콘탁스 T2가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죠. 네, 제 지인 거 빌린 콘탁스 T2가 있는데, 그 콘탁스 T2를 리뷰하고 나서 한동안 필름을 안 찍었어요. 뭐 바쁜 것도 있고, 사실 필름을 예전엔 기대를 엄청 많이 하면서 찍었었는데, 필름은 기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뭔가 잘 나오진 않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실망을 하면서 있다가 요즘에 좀 경사가 있기도 했고,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. 그래서 결혼식 때 뭔가 제가 또 사진을 찍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찍는 결혼식의 모습은, 내 결혼식의 모습은 어떨까 해서 콘탁스 T2를 사기 좀 그렇고, 그래서 좀 다른 카메라를 사려고 하다가 그래서 산 게 바로 니콘의 35ti입니다. 35ti는 1993년에 나왔고요. 이 T2가 1991년, 1990년 때 나왔던 그 카메라인데, 제가 봤을 때 니콘이 이 콘탁스를 좀 따라잡으려고 만들지 않았나 하는 감이 있어요. 그래서 디자인도 정말 많이 비슷하고요. 크기도 이제 비교해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. 보시면 크기도 굉장히 비슷하고,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죠. 두께도 굉장히 비슷해요. 그리고 뭐 높이나 다이얼 위치도 굉장히 비슷하고, 렌즈가 튀어나오는 것도 굉장히 비슷하죠. 좀 이 컴팩트함이나 이런 조작성도 굉장히 비슷한데, 이거를 제가 계속 한 달 동안 사용해 보면서 뭐가 다른가 하고,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맞고 어떤 사람한테 이게 맞는지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리뷰를 하게 됐어요. 일단은 콘탁스 T2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뷰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35ti 외관부터 보시면은, 일단 상단 부분에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이쁘게 생겨 있죠.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니콘이랑 세이코가 합작해서 만든 디스플레이라고 해요. 이게 굉장히 시계를 보는, 아날로그 시계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. 조리개를 보여주는 이 디스플레이가 있고, 그 초점 거리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셔터 카운터를 보여줄 수도 있고, 노출 보정 다이얼이 있고요. 그래서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그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35T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실 비슷해요. 뭐 고급스럽게 이 렌즈가 튀어나오는 거랑, 그 다음에 다시 꺼질 때 다시 들어가는 거, 플래시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뷰파인더도 따로 있고, 필름 안을 볼 수 있는 그 필름 통이 있고, 파노라마 기능을 할 수 있어서 파노라마를 찍을 수가 있어요. 물론 이거는 제가 지금 찍겠지만 하셀블라드 엑스판 같은 그런 진짜로 파노라마를 찍어주는 기능은 아니지만, 그래도 간이로 찍을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파노라마를 켜고 이렇게 찍게 되면 프레임이 나오게 되고요. 프레임을 잘 걸쳐서 이렇게 찍게 되면 이런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. 저도 궁금하긴 해요. 지금 굉장히 노을이 이뻐가지고 보여주고 싶은데, 그래서 외관은 뭐 이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. 뭐 스펙 같은 경우에는 니콘의 35 2.8 렌즈를 쓰게 됐고, 얘는 2.8 고정 조리개인데, 다른 PNS와는 조금 다르게 2.8부터 22까지 조리개가 조절이 되고요. P 모드, A 모드, T 모드가 가능하게 돼 있고, 얘는 특이하게 셔터 스피드를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뭐 이렇게 500분의 1초부터 10분까지 가능한데, 매뉴얼로는 사실 T 모드에서 장노출밖에 되진 않아요. 그래서 삼각대에 놓고 T 모드로 누르고 있으면은 10분까지 장노출을 찍을 수는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 콘탁스 T2를 썼던 기억을 되살려서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보시면은 뭐 외관은 다 비슷합니다. 상판이 조금 다른 것과 전면부가 조금 다 비슷하게 생겼죠. 그 대신 니콘 35ti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가죽 재질, 이 검은색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립감이 조금 더 좋아진 느낌이 있어요. 콘탁스 T2 같은 경우에는 이 힌지 같은 게 있어서 이 힌지를 잡기가 편하긴 한데, 사실 손이 좀 커서 저는 이게 좀 더 낫긴 난 것 같습니다. 35ti 같은 경우에는 셔터가 굉장히 좀 견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? 이게 셔터를 켜고 누를 때 한번 눌러볼게요. 이것도 파노라마 찍어야겠네. 반 셔터를 누르고 찍을 때 반셔터와 셔터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세요. 그래서 반셔터를 누르고 실수로 이렇게 셔터를 누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하지만 콘탁스 T2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름이 로딩이 되어 있진 않은데,
반 셔터가 굉장히 가볍고 셔터를 누르는 것도 약간 35ti가 반 셔터를 누르는 정도? 그 정도로 돼서 이렇게 바로 누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. T2 같은 경우에는 조리겔 2.8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콘탁스 T2 같은 경우에는 열어보면 렌즈를 조리겔 렌즈 쪽에서 조절하게 되는데 다른 조리겔은 다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2.8만 초록색으로 되어 있잖아요. 이게 뭐냐면 2.8에 놓으면 P 모드가 자동으로 돼요. 그래서 노출을 카메라에서 알아서 잡아주는데 좀 어두워서 2.8을 정확히 맞추지 않는 이상 이 렌즈에 2.8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. 하지만 35ti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A 모드로 들어가서 처음 나오는 숫자가 2.8이잖아요. 그래서 정말 너무 밝지 않은 이상 2.8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. 또 하나의 이제 호불호 아니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콘탁스 T2가 이기는 점이 있는데요. 전원을 켰다 끼는 게 T2가 좀 더 편할 거예요. 보시면 T2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잠시 약간 당겨주면 되거든요. 이게 굉장히 한 손으로 들 때 편하게 키고 끌 수 있는 점인데요. 보시면 이렇게 껐다가 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. 하지만 35ti 같은 경우에는 한 손으로 꼭 닦기가 좀 힘들어요. 검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주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한 손으로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. 제대로 잡고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땐 T2가 뭔가 주머니에 넣고 뺄 때 이럴 때 좀 편할 것 같아요. 네, 또 하나의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파노라마 기능이 35ti에는 있고요.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기능이 없어요. 뭐 있으면 좋으니까 이것도 35ti가 좀 이기는 점 중에 하나가 있겠죠.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듯이 얘 같은 경우에는 장노출이 가능하고 얘는 장노출은 안 돼요. 얘는 최저 셔터 스피드가 30분의 1초예요. 그래서 그 면에서 좀 제한이 많이 되죠. T2 같은 경우에는 어두울 때 찍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어두울 때 내가 좀 플래시를 터뜨리기 싫은데 터뜨려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초까지는 확실히 표시를 해줘서 조금 내가 숨을 참고 찍겠다 하면은 찍을 수는 있습니다. 네, 또 하나의 큰 차이점 뷰파인더인데요. 이게 좀 35ti가 좀 많이 안 좋은 점이 하나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스펙시트에 보면은 0.5배율이에요. 그래서 이게 얘만 보면 괜찮은데 얘를 보다가 콘탁스 T2를 보게 되면 많이 좀 좁아 보입니다. 엄청 뭔가 비좁은 핀홀 보는 느낌이에요. 35ti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뷰파인더가 이 상판에 빛을 모아주는 부분이 있어요. 그 부분이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빛이 어둡잖아요. 그러면은 보일 때 그 프레임이 보여주는 부분이 굉장히 흐릿해져요. 이 흐릿해지는 것 때문에 사실 그 니콘에서도 이게 지금 버튼이 보일지 모르겠네요. 빨간 불이 더 들어오는데 이 빨간 불이 들어와서 빨간 불 그 프레임이 나옵니다. 한 손으로 찍기에는 이게 좀 힘들겠죠. 그러면은 그냥 누르고 막 해야 되니까 양손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좀 불편합니다. 그 대신 콘탁스 T2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밝은 프레임 라인이 있고 좀 많이 넓어요. 확실히 그 니콘 35ti보다는. 그리고 셔터 스피드만 보여주긴 하는데 굉장히 빨간색 빛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에 확실히 이거 뷰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콘탁스 T2가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또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니콘 35ti 같은 경우에는 최소 초점 거리가 40cm예요. 그 대신 콘탁스 T2는 70cm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뭐 가까운 걸 찍을 때 굉장히 좀 차이가 크다고 해야 되죠. 30cm면 35ti가 뭐 이런 거를 찍을 수 있다 고 했을 때 뭔가 찍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운 물체를 찍을 수 있는데 T2 같은 경우에는 렌즈의 구조상인지 그 70cm 이후에 있는 그 피사체만 찍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카페에서 뭐 인물을 찍는다던가 가까운 거리에서 인물을 찍는다던가 아니면 뭐 음식을 찍을 때 좀 많이 불편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30ti가 이거는 이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35ti는 내가 카메라를 좀 더 좀 만지고 싶다, 내가 조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유리하고 T2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부담 없이 좀 쓰고 싶다, 네, 기록에 좀 집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람이 진짜 많네요. 오늘 사진 찍기 진짜 좋은 날이에요. 노을 계속 찍고 있지만 진짜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사진 많이 찍으러 오는 것 같아요. 마무리를 하자면 저도 이제 이 PNS 필름 카메라를 쓴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매뉴얼 모드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. 근데 PNS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이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필름이다 보니까 관용도도 많이 짧고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사진을 많이 안 내보내줬었어요. 근데 PNS 카메라를 쓸 때는 확실히 그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해야겠더라고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담 없이 기대를 많이 하지 않고 내 일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풍경들을 담기에는 확실히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돼요.
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그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담고 싶다 그럴 때에 확실히 이 필름 PNS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. 저도 이제 사진 찍으러 가기 때문에 네,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가야 돼요, 나 이제. 물 겁나 예뻐요. 이야.